저 5, 6월 강의 계획 잠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5, 6월 사례 연습반입니다. 뭐 밖에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꽃도 많이 피고 5월에는 뭔가 좀 5월이라는 게 좀 뭔가 좀 좋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가정의 달이고 어버이날, 어린이날, 뭐 스승의 날, 뭐 많죠, 그죠? 5월은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데. 또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1, 2, 3, 4월 이론 끝나고 또 7, 8월 모의고사 들어가기 전 단계,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징검다리의 성격을 띠고 있는 달이 5, 6월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또 5, 6월을 약간 소홀하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현장 실습 나가시는 선생님들은 또 실습 때문에 또 정신이 없고요.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애매한 달이 5, 6월 달인 것 같습니다. 5, 6월을 잘 보내셔야지 7월부터야말로 진짜 본격적인 그 모의고사 시즌이기 때문에 상반기 모든 공부에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정리 단계가 5, 6월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내가 공부했던 이론을 그 5, 6월에 총 정리하면서 또 기출도 5, 6월까지는 다 끝내 놓으셔야 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고 정교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 그 다음에 7월부터 이제 하반기 모의고사부터 내 실력을 점검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식으로 공부를 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니까 5, 6월을 참 잘 보내셔야 된다고 합니다. 혼자서 공부하시던 강의 들으시면서 공부하시던 5, 6월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는데, 보통 이제 혼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7, 8월 정도 오셔갖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될 것 같은데 안 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의지가 굉장히 좀 좋아야 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시고. 어쨌든 이 강의를 들으신 선생님들 5, 6월 강의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개념을 이제 사례에 적용해보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제 그 종례 시간대로 이제 월화 9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시작하고 5월 2일 이제 개강하고요. 사례 연습반 1월 반은 개설되지 않습니다. 지금 1월 반을 요청하신 선생님들 좀 꽤 있던데, 아무래도 조금 바쁘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몸이 별로 안 좋아요. 제가 그동안 좀 많이 무리하고 해서 올해 1월 지금 못하고 있는데 몸이 안 좋아서 좀 많이 안 좋아요. 그래갖고 1월 반은 뭐 못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7, 8이나 9, 11월 정도는 좀 한번 고려는 해보는데, 일단 5, 6월까지 1월 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교재는 이제 논제 속속이라고 해서 이제 문제, 기출 문제가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객관식하고 이제 논술형 기출 문제 두 개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2022년에 올해 아마 뭐 5월 정도, 4월 말 정도에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작년하고 달라진 게 없어요. 작년하고 달라진 게 있다면 올해 기출 문제가 수록됐다는 거. 나머지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계신 다른 책이 있으면 그 책 그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올해 기출 문제는 뭐 수업시간 나눠주면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카페에 가보셔도 기출 해설하고 다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례 연습은 이제 프린트로 나눠드립니다. 그 사례 연습은 이제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객관식 기출을 변형해서 사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또 사례 추가해서 이렇게 사례 연습 프린트로 나가신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두 번째 이제 부교재가 핵심 속속인데, 핵심 속속은 기본서 상하권을 한 권으로 압축시킨 겁니다. 그래서 기본서로 보셔도 좋고 핵심 속소로 보셔도 좋고 어떤 것을 보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강의는 진행상 이제 핵심 속소로 나가는데, 이 선택은 제가 볼 때는 아무거나 사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각자 이제 뭐 한 권짜리 원하면 한 권으로 사시고, 두 권짜리를 계속 끝까지 가져가야 되겠다 싶으면 두 권짜리를 하시고, 각자 선택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기본적으로 강의 특징은 이제 사례 연습하고 기출 분석, 객관식 문제하고 그다음 논술 문제 분석하고, 그리고 핵심 키워드 간단하게 정리하고 개별 첨삭 있습니다.
그 사례 풍부한 사례 중심으로 이게 아마 이제 사례 문제를 본다면 이제 5, 6월이 제일 문제를 많이 푸는 이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짤막깔막한 이제 그러니까 논점별로 이제 출제가 되면 우리가 이제 기출 문제 보면 이제 큰 문제가 네 개인데 네 개 논점 이제 영역별로 논점이 나눠져 있잖아요. 각각의 하나하나의 사례를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기출 분석하죠. 객관식하고 논술형 분석하고 핵심 정리, 핵심도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하는 겁니다.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항상 핵심은 정리가 되면서 문제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만 풀면 정리가 안 되죠. 그다음에 뭐 암기법도 간단하게 제시하고 중요도 체크, 이제 중요 사항 또 체크한 것을 또 별도로 나눠 드립니다. 그리고 개별 첨삭 2번 합니다. 2번 지금 내용 첨삭 하나 하고 점수 첨삭 하나 이렇게 2번째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첨삭을 많이 해드리고 싶어도 여력이 없어요. 지금도 인강도 인강 첨삭 됐죠. 2번째 첨삭이 조금 밀려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또 질문 답변도 좀 많이 밀려 있어요. 질문 답변 해드려야 되는데 좀 병원도 좀 쫓아다니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시간도 좀 안 나오고 그래갖고 질문이 조금 많이 밀려 있어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 같아서는 많이 해드리고 싶어도 여기가 여유가 없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접수가 이 4월 13일부터라고 합니다. 수요일 날 10시부터 뭐 성차순으로 마감된다고 하니까 직강 들으신 선생님들만 해당되는 거죠. 인강은 뭐 언제든지 개방되어 있는 것이니까 직강 들으신 선생님들만 좀 시간 좀 주의해서 마감되기 전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세부 사항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이제 사례 연습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례를 통해서 내가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잘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완성시켜 나간다는 것이 가장 5, 6월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옛날하고 조금씩 달라져서 문제가 개념을 정교하게 이해하고 이해한 것을 사례에 잘 적용시키고 활용할 수 있는지, 또 개념을 오픈형에 맞춰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개념의 이해와 적용과 활용을 요구하고 있는 그 추세이다 보니까 5, 6월은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는 좀 중요한 강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 1, 사례 연습하고 내용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례에 이제 적용시켜 보는 거죠. 그 7, 8월부터는 문제부터 풉니다. 7, 8월은 이제 7, 8월 하고 91월은 그야말로 모의고사 시절이거든요. 7, 8월은 영역별로 모의고사를 보니까 예컨대 첫째 주는 교육과정 영역, 그 교육과정을 미리 공부해 와서 시험장에서 교육과정 파트만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세트로 실제 시험처럼 한 세트로 구성된 시험지를 가지고 교육과정 미리 푸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는 뒤에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공부하고 와야 돼. 7, 8월부터는 예습해 와야 돼요. 5, 6월까지는 이제 함께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푸는데 그렇기 때문에 복습 중심으로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시험 보는 이 사례 간단한 거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되니까 생각할 시간을 조금씩 드립니다. 조금씩 드리고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두 번째 기출 분석기죠. 객관식 보면 이제 객관식에 나와 있는 그런 용어 같은 거, 아무래도 이제 객관식에 나온 문제는 공식화된 것이니까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들을 확인해 볼 수 있고, 또 어떤 것이 이제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도 분간이 가능하고, 논술 시험 문제도 이제 마찬가지로 논술 시험 문제를 놓고 이제 논술 시험의 어떤 유형이라든지 그 형태, 그리고 경향성 이런 것들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논점별 모범 답안. 이제 모범 답안을 쭉 드립니다. 모범 답안은 우리 교재에 있습니다. 교재 논점별로 이제 모범 답안만 모아놓은 거예요. 논제 속속에 있어요.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이렇게 답안을 쓰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모델링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씩 세부적으로 보시면 첫 번째 사례 연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1, 2월, 3, 4월에 했던 형태로 사례 연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하나의 논점 중심으로 이제 사례를 풀게 되는 거죠. 첫 번째 하이니어 슈어 모형에 근거해서 이건 이제 사례를 이제 분석하는 거죠. 왜 학업 성취도가 낮은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인지 부화 이론과 관련된 복합적 인지 기능의 학습에서 교수 설계를 하려면 어떤 설계를 고려해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잠재적 교육과정, 이 김교사의 견해와 관련된 잠재적 교육과정이 어떤 개념이고, 이 교육과정의 문제점이 뭔지 찾아내고, 8번 같은 경우는 이제 기출이 됐었죠, 그죠? 이미 스나이더 등이 제시한 5, 6월에 했던 것도 작년도 그렇고요. 5, 6월에 했던 내용들 거의 다 대부분 다 이제 기출을 나옵니다.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가 연습해 보는 것은 이제 7, 8월부터 이제 연습하겠지만요. 간단하게 사례를 통해서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출 분석입니다. 객관식을 보시면 이제 객관식 문제를 가지고 보는데, 교육과정 내용 선정과 조직 원리에서 수평적 내용 조직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이렇게 됐죠. 수평적 내용 조직의 특징인데, 그 내용 조직의 원리와 관련되는 것인데, 수평적인 것과 수직적인 것이 있는데 수평적이냐 수직적이냐 이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논술에서는 수평적 내용 조직의 원리를 써라 이렇게 안 물어보죠. 내용 조직의 원리를 서술하라 이렇게 물어보지. 어쨌든 수평적 내용 조직과 관련된 게 대표적인 게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이죠, 그죠? 쭉 읽어보면 4번 문제 보면 긴밀히 관련지어서 조직한다라고 되잖아요. 조직. 그러니까 내용 선정이 아니라 내용 조직의 원리이고, 조직의 방식이 관련지어서, 그래서 과학교과와 기술 가정교과 둘을 긴밀히 관련지어서 조직한다. 포인트는 관련성이죠, 그죠? 관련된 것을 관련지어 조직하는 것을 우리가 통합성의 원리다. 통합성. 키워드가 관련성이다. 관련. 여기도 보면 교육 내용 조직 원리라고 물어보고 있죠. 조직 원리. 수학과 내용과 자연과 내용을 관련지어서 조직한다. 관련지어서 구성한다. 관련성의 포인트죠. 통합성이다. 통합성. 이렇게 키워드가 있네. 키워드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객관식을 통해서 이게 중요한 키워드가 이런 것이었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제 그 조직 원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출제됐고, 뭐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직 원리가 중요한 논점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미 뭐 출제된 거지만. 다음 보시면 두 번째. 자, 여기도 이제 그 백오더 설계 모형이죠. 나번을 보시면 백오더 방식으로 설계하는 것이 적절하다 해서 백오더 설계 모형이 나와 있고, 백오더 설계 모형의 위긴스와 맥타이의 백오더 설계에서 학교 교육의 목표가 되는 6가지 이해 가장 낮은 수준부터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바르게 작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12 객관식 중등이 논술이 그 객관식 중등 시험이었죠. 그러니까 백오더 설계면서 제가 강조했던 것을 이해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영속적 이해입니다. 영속적 이해 6개가 있죠. 설명, 해석, 적용, 관점, 공감, 자기지식, 설회접관, 공자. 이 6가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객관식에서 나왔거든요. 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중요하고 객관식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우리는 그냥. 그리고 백오더 설계 방식을 가장 잘 설명하는 거. 백오더 설계 방식은 3가지 관점으로 진행이 되죠. 목표 설정하고 평가 계획 세우고 수업 활동 계획 순으로 이렇게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할 수 있고, 위긴스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죠. 위긴스와 맥타이가 제시하고 있는 명칭은 바수학, 바라는 결과의 확인, 수용 가능한 증거의 결정, 학습 경험과 수업 계획. 요렇게 단순히 일반적인 용어로 쓸 수도 있고 바수학으로 쓸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전체 한번 개괄해보고, 전체적으로 백오더 설계가 중요하고 그 중에서 또 이해가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객관식 기출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또 기출을 통해서 또 공식화된 지식도 한번 살펴보게 되고, 한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게 되는데,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객관식 기출은 진짜 쉬워요. 진짜 그냥 일 하나 푸는데 몇 초도 안 걸리죠. 공부가 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 세 번째입니다. 논점별 모범 답안 모델링인데, 요거는 논점별로 이제 이렇게 단독 과제 형태로 돼서 간단하게 한 번씩 정리해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특별히 따로 설명은 안 드리고, 논제 속속 보면 교재 뒤편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죠. 예컨대 자, 논점 14번 보면 쿠렐의 개념과 쿠렐의 방법론을 제시하시오 해서
쿠렐을 한번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쿠렐의 방법론 회귀 간단하게 정리, 전진, 이 분석, 종합.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제 한 문장 정도씩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외우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이거 외우는 거는 이거 그대로 어떻게 외웁니까? 근데 이것만 갖다 놓고 이제 계속 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많은 양을 한꺼번에 다 외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불가능한 일인 것 같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간단하게 키워드만 몇 개 알아두고 내 말로 풀어서 말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는 이거는 그냥 모델링하는 형태로 이렇게 답안을 쓸 수 있구나 참고하는 형태로만 보고 한번 좀 읽어보고 넘어갈 것이지 굳이 외우고 할 필요는 없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도 이제 마찬가지죠. 일반적 원칙을 제시하시오. 중일적, 중요성의 원칙, 일관성의 원칙, 적합성의 원칙 딱딱 한 문장 정도씩 쓰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완전 디딤돌. 일단 우리가 기본 이론, 3, 4월 심화 이론이 끝납니다. 3, 4월까지. 그 다음에 이제 5, 6월에 이제 개념을 적용시켜 나가는 거죠. 좀 더 정교하게 정리하고 실제 사례에 적용시키면서 적용을 높이는 거. 이게 되면 그 다음에 7, 8월부터 이제 모의고사 시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론을 이 5, 6월 시전은 이론의 정리 플러스 사례 적용까지 같이 되어 있어야 되고 기출 문제도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부터는 7, 8월부터는 진짜 뭔가 새로운 걸 하기보다는 내가 했던 거를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을 모의고사를 통해서 좀 발견하고 보완시켜 나가는 과정이고 결국은 모든 공부의 끝은 여기서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5, 6월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5, 6월 안에는 끝내야 됩니다. 6월 말까지. 6월 말에 공개 모의고사 있을 거예요. 공개 모의고사가 바로 여러분들이 임용시험 날이다라고 생각하시고 6월 말 공개 시험 볼 때 임용시험장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7월부터 이제 모의고사를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수석 합격. 뭐 반드시 수석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왕이면 뭐 수석이면 좋죠. 작년도 여러 명의 수석 합격자가 있었고 우리 반에서는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매년 수석 합격생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내년에 수석은 여러분들 중에서 나오실 거예요, 분명히. 그것도 당연히 합격하셔야 되고 수석도 수석이지만 일단 합격이 더 중요합니다. 합격. 열심히 하셔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싸우고 이길 것인가 이기고 싸울 것인가 마음속에서 강한 자신감을 갖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도전하는 것과 될까 말까 고민하면서 도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합격은 마음속에서 이미 만들어지는 겁니다. 파이팅!